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과연 이번 대회에 트로피를 들어올릴 팀은 어디일지 우승 후보 TOP10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초로 48개국이 참가하는 초대형 월드컵인 만큼 경우의 수도 훨씬 많아졌고 그만큼 변수와 이변이 속출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10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위 벨기에 우승 확률 약 2%. 붉은 악마의 마지막 불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 10위는 벨기에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시 벨기에는 케빈 데 브라위너, 에당 아자르, 로멜루 루카쿠, 이안 페르통원, 뱅상 콩파니, 티보 쿠르투아라는 역사상 손에 꼽히는 황금 세대를 앞세워 브라질을 꺾고 잉글랜드를 잡고 최종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죠. 당시 팬들은 이 세대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올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벨기에는 모로코, 크로아티아, 캐나다와 함께 묶인 조별리그에서 단 1골만을 득점하며 조 3위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아자르는 체력이 바닥났고 루카쿠는 경기마다 결정적인 기회를 날렸으며 드레싱룸 분위기는 최악이었다는 보도까지 쏟아졌죠. 많은 이들이 이 세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2026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벨기에는 무려 8경기를 무패로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평범하게 통과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기를 압도적인 내용으로 마무리하며 여전한 저력을 입증했죠. 핵심은 역시 케빈 데 브라위너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데 브라위너의 왼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간 침투 패스와 날카로운 찬스 메이킹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루카쿠 역시 여전히 건재합니다. 기동력은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금색이 최고의 신체 조건을 가진 스트라이커답게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만큼은 여전히 유럽 최고 수준이죠. 여기에 레드 도쿠라는 걸출한 신성이 합류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날카로운 드리블과 빠른 발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도쿠는 노쇠화된 벨기에 공격진의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이 세 명이 제대로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간다면 벨기에는 분명 무서운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 요소도 분명합니다. 가장 큰 고민은 수비 라인의 세대 교체입니다. 황금 세대의 상징이었던 뱅상 콩파니는 현역에서 물러난 지 오래이고 이안 페르통원도 어느덧 베테랑의 영역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중앙 수비의 안정감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벨기에 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또한 이번 대회 조 편성도 녹록지 않습니다. 8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되는 상대는 바로 스페인입니다. 유럽 챔피언이자 현재 세계 최강의 팀 중 하나인 스페인의 고강도 압박과 빠른 전환 축구를 상대로 기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벨기에의 베테랑 미드필더진이 90분을 버텨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결국 벨기에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황금 세대의 절박함과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이라는 과도기적 숙명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조별리그와 16강은 충분히 통과할 능력이 있는 팀이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우승 확률 약 2%. 벨기에에게 이번 월드컵은 세대 교체의 시작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황금 세대의 마지막 영광이 될 것인지 그 자체가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9위 노르웨이 우승 확률 약 3.8%. 지구상 가장 무서운 스트라이커가 이끄는 북유럽의 폭풍. 9위는 노르웨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가 이 순위권에 들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루과이, 콜롬비아, 멕시코, 심지어 미국보다도 우승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던 팀이었죠. 그런데 지금 노르웨이는 당당히 TOP1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엘링 홀란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노르웨이 출신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드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는 선수입니다. 188cm의 건장한 체격, 폭발적인 스피드, 그리고 두 발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마무리 능력.
여기에 공중볼 경합에서도 거의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홀란드는 현재 클럽 축구에서 시즌마다 4,050골을 꽂아 넣는 살인 머신이 되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클럽에서만큼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나설 때마다 노르웨이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홀란드 옆에는 마르틴 웨데고르가 있습니다. 아스날의 주장이자 창의적인 패스와 경기 읽기 능력에서 현재 유럽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웨데고르가 홀란드에게 완벽한 공급선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조합은 정말 무섭습니다. 홀란드에게 골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웨데고르보다 적합한 선수는 세상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2026 월드컵에서는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변화가 노르웨이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조별리그에서 만나는 상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그 과정에서 홀란드가 골 감각을 끌어올리며 폼을 끌어올릴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골 감각을 타는 홀란드는 그야말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노르웨이에게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홀란드와 웨데고르 이후의 선수층이 유럽 강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얕다는 점, 그리고 수비 조직력이 정상급 팀을 상대로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노르웨이는 프랑스, 세네갈과 함께 이른바 죽음의 조에 묶였습니다. 조별리그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관문을 통과한다면 토너먼트에서 홀란드의 화력이 폭발하는 것을 막을 팀이 과연 있을까요? 우승 확률 3.8%. 노르웨이는 이번 대회 최고의 다크호스 중 하나입니다. 파리 네덜란드 우승 확률 약 4.8%. 세계 최강 수비, 그러나 골이 없다. 파리는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축구 팬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토탈 풋볼, 오렌지색 유니폼, 그리고 화려한 공격 축구. 그런데 2026년의 네덜란드는 그 이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이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격이 아닌 수비입니다. 버질 반 다이크.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리버풀에서 오랜 시간 세계 최고의 센터백 자리를 지켜온 반 다이크는 여전히 건재하며 네덜란드 수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에서 괴물 같은 피지컬과 빌드업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미키 판더르펜, 첼시에서 탄탄한 활약을 펼치는 나단 아케, 그리고 AC 밀란의 핵심 수비수 마티아스 데 리흐트까지 이 4명이 돌아가며 중앙 수비를 구성한다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정말 골을 넣기가 너무나 힘든 상대가 됩니다. 측면 수비도 빠지지 않습니다. 데니젤 둠프리스의 오른쪽 공격 가담과 박스 진입, 그리고 타이렐 말라시아 혹은 프림퐁으로 이어지는 왼쪽 라인은 공수 모드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쪽입니다. 한때 네덜란드 하면 로빈 판 페르시, 아르연 로번, 베슬리 스네이더르로 이어지는 화려한 공격 조합이 있었죠. 그 시절의 화려함은 이제 없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공격의 에이스 역할을 해야 할 사비 시몬스가 부상으로 대회 직전 낙마하면서 공격 라인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시몬스는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며 세계 최고의 유망주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그 선수가 없다는 것은 네덜란드 공격의 창의성과 날카로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디 각포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 있지만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조직력과 개인 능력 모두 갖춘 팀들을 상대로 충분한 화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비에서 잘 막아도 앞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토너먼트 후반에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승 확률 4.8%. 네덜란드의 방패는 세계 최강이지만 그 방패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리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7위 독일 우승 확률 약 6.5%. 전술 천재 나겔스만과 뮤시알라의 부활, 전차군단이 돌아온다. 7위는 전차군단 독일입니다. 독일 축구의 암흑기를 기억하시나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에게 패하며 조별리그에서 충격적으로 탈락하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다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며 충격을 안겼던 그 독일 말입니다. 4차례 월드컵 우승을 자랑하는 강국이 연속으로
조별 탈락이라는 수치를 겪으면서 많은 팬들은 독일 축구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변했습니다.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의 부임은 독일 축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나겔스만은 단순히 전술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팀의 문화와 선수 선발 기준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독일은 빠른 공수 전환과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개인 창의성이 뒷받침되는 유연한 축구를 구사합니다. 독일은 기계적이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플로리안 비르츠와 잔말 무시알라가 있습니다. 비르츠는 레버쿠젠에서 시즌마다 자신의 한계를 경신하며 세계 최고의 어시스트 생산자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고, 무시알라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어떤 포지션에 두어도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함께 뛰는 독일의 중원과 공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조합 플레이, 순간적인 스루 패스, 전환 속도가 모두 일품입니다. 수비에서는 안토니오 리디거가 여전히 경험과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더 어린 세대의 수비수들이 착실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레로이 사네는 이제 완연한 베테랑의 자리에서 팀의 경험을 더해주고, 카이 하베르츠는 첼시와 아스날을 거치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만능형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독일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바로 골키퍼 자리입니다. 마누엘 노이어가 은퇴하면서 독일은 한 세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전설적인 골키퍼를 잃었습니다. 현재 독일의 1번은 분명 능력 있는 골키퍼이지만 노이어처럼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해내는 신뢰감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가전에서도 수비 불안이 노출되었고, 역습 장면에서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우승 확률 약 6.5%, 독일은 분명 부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승을 논하기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퍼즐 조각이 더 맞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6위 포르투갈 우승 확률 약 8%. 세계 최강 미드필더진, 이제는 다크호스가 아닌 우승 후보. 6위는 포르투갈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팀이었습니다. 호날두가 있는 한 어느 정도의 성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호날두 없이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포르투갈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포르투갈은 호날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포르투갈이라는 팀이 호날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미드필더진입니다. 현재 포르투갈의 중원 라인업은 세계 어느 팀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전문가들은 이 조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단언합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맨체스터 시티에서 과르디올라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며 세계 최고의 8번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는 기술 활동량, 전술 이해도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미드필더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공격을 이끌며 결정적인 순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과시합니다. 비티냐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팀의 심장으로 활약하며 패스 능력과 공간 창출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주앙 네베스, 이 어린 천재는 이미 유럽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을 빼앗는 능력, 배포력, 경기 조율 능력, 모두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이 4명이 중원을 장악할 때 포르투갈은 어떤 팀을 상대로도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포르투갈은 스페인을 꺾고 정상에 오르며 유럽 정상급 팀으로서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공격에서는 호날두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8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여전히 골을 쏟아내고 있으며 국가대표팀에서는 미드필더들의 집중된 지원 속에서 결정적인 골만 담당하는 역할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라파엘 레앙의 왼쪽 돌파도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루뱅 디아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디아스가 제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포르투갈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만약 그가 부상이나 극도의 피로로 컨디션이 떨어진다면 수비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승 확률 약 8%. 이제 포르투갈은 더 이상 다크호스가 아닙니다. 진짜 우승 후보입니다.
5위 브라질 우승 확률 약 11.1%. 삼바 축구의 귀환, 그러나 극복해야 할 숙제들. 5위는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월드컵 우승 후보 명단에서 빠진 적이 있었던가요? 5회 우승이라는 역대 최다 기록을 보유한 브라질은 어떤 시대에도 언제나 우승 후보 명단에 그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브라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령탑입니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이탈리아 출신의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를 감독으로 선임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첼로티는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 첼시, 바이에른 뮌헨 등 세계 최고의 클럽들을 거치며 통산 4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쌓은 감독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통합하는 능력에서는 현존 최고의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브라질의 개성 강한 스타들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안첼로티만큼 적합한 인물이 있을까요? 공격 라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시즌마다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는 세계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의 돌파와 골 결정력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죠. 호드리구 역시 레알 마드리드에서 빅매치마다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세계 정상급 선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바르셀로나의 하피냐, 리옹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엔드리까지. 이 선수들이 모두 모인 브라질의 공격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화력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에게는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은 충격적이게도 5위로 겨우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에 이어 5위. 화려한 공격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남미 예선에서 이 정도 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브라질의 팀 조직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빌드업, 즉 수비 상황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연결성과 조직력이 세계 최상위권 팀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수비 라인도 그다지 견고하지 않아서 실점 위기에 자주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첼로티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그 해결에 성공한다면 브라질은 정말 무서운 팀이 됩니다. 우승 확률 약 11.1%. 브라질은 폭발할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팀입니다. 4위 아르헨티나 우승 확률 약 11.1%. 디펜딩 챔피언의 위험. 그러나 시간은 흐른다. 4위는 카타르 월드컵의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그 결승전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축구 경기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정규 시간과 연장전을 합쳐 무려 3대3을 기록하고 최종적으로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리오넬 메시는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하던 월드컵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자신의 전설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강합니다. 남미 예선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같은 강팀들을 모두 제치고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것은 팀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핵심 선수들을 보겠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AT 마드리드에서 어느덧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완벽하게 자리 잡은 알바레스는 체력, 골 결정력, 공간 침투 능력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카타르 이후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팀을 이끌고 있죠. 엔조 페르난데스는 카타르 월드컵 이후 첼시로 이적하며 다소 기복을 보였지만 대표팀에서만큼은 중원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으며 맥알리스터는 리버풀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아르헨티나 중원의 든든한 허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메시입니다. 어느덧 39세에 접어든 리오넬 메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패스와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 당시와 비교해서 활동량과 스프린트 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7경기를 치르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 대회는 최대 8경기를 소화해야 합니다. 48개 팀이 참가하면서 경기 수가 늘어난 것이죠.
조별리그 3경기, 32강, 16강, 8강, 4강 결승.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39세의 메시가 결승까지 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큰 물음표입니다. 물론 메시가 없어도 아르헨티나는 강팀입니다. 하지만 우승을 논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존재로서의 메시가 없다면 그 가능성은 분명히 낮아집니다. 우승 확률 약 11.1%. 아르헨티나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자존심과 함께 세대 교체라는 현실적인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3위 잉글랜드 우승 확률 약 14%. 투엘의 마법, 팀이 된 3마리 사자들. 3위는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 이 팀만큼 팬들에게 희망과 절망을 반복적으로 안겨준 팀도 없을 것입니다. 1966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우승 이후 60년이 넘도록 우승컵 근처에도 가지 못한 잉글랜드.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까? 네, 이번에는 다릅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토마스 투엘 감독 때문입니다. 독일 출신의 투엘 감독은 PSG, 첼시, 바이에른 뮌헨을 거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다루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첼시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그 전술적 정교함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유럽 예선에서 잉글랜드는 8경기 전승, 그것도 0실점으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전승도 놀랍지만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0실점이라는 기록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상대가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팀의 전술 조직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투엘의 전술적 핵심은 유연한 변형 3백 시스템입니다. 수비 시에는 5백을 형성하여 견고한 수비 블록을 구축하고 공격 시에는 양측면 윙백들이 높이 올라가 5대4 또는 5대3 상황을 만들어내며 수적 우위를 가져갑니다.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와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투엘은 그 훈련을 철저히 시켜놓았습니다. 데클란 라이스는 이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아스날에서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성장한 라이스는 수비 커버, 볼 탈취, 배포, 공격 가담까지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해리 케인은 최전방에서 변함없이 팀을 이끌고 있으며 콜 파머, 부카요 사카 등 차세대 스타들이 잉글랜드 공격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투엘의 선수 선발 방식입니다. 그는 과감하게 스타성보다 팀 전술에 맞는 선수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렌트 알렉산더 마이너스 아놀드 같은 세계적인 선수도 투엘의 전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제외했습니다.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팀이 하나가 될 때 잉글랜드는 무섭습니다. 우승 확률 약 14%, 60년의 한을 풀 수 있을까요? 2위 프랑스 우승 확률 약 17%, 피파 랭킹 1위, 스쿼드 깊이에서 넘볼 수 없는 팀. 2위는 레 블레 프랑스입니다. 도박사들이 가장 유력한 결승 진출 후보로 꼽는 팀. 최근 브라질과 콜롬비아를 연파하며 FIFA 랭킹 1위 자리를 탈환한 팀. 프랑스는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팀입니다. 디디에 데샹 감독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미 이뤄냈습니다. 전술적으로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선수 관리와 팀 통합 능력에서는 현존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이 어마어마한 스타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킬리안 음바페.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후에도 음바페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입니다. 스피드, 기술, 골 결정력, 드리블 모두 세계 최정상이며 큰 무대일수록 더욱 빛나는 빅매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랑스에는 음바페만이 아닙니다. 데지레 두에는 이번 시즌 단숨에 유럽 최고의 영 탤런트 중 한 명으로 떠오르며 파리 생제르맹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는 바르셀로나 시절의 불안함을 털어내고 현재 PSG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격 옵션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올리세는 바이에른 뮌헨 이적 후 첫 시즌부터
리그 최고 수준의 기량을 과시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4명의 공격 라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한 명을 막으면 다른 3명이 열립니다. 공격 옵션의 다양성과 개인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프랑스의 가장 큰 강점은 스쿼드의 깊이입니다. 이번 대회는 최대 8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장기전에서 스쿼드의 깊이는 곧 우승과 직결됩니다. 첫 번째 선수가 지치거나 부상을 당해도 두 번째, 세 번째 자원들이 큰 차이 없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팀은 현재 세계에서 프랑스가 유일합니다. 물론 프랑스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원에서의 창의성이 공격진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고 아드리앙 라비오나 오렐리앙 추아메니가 최고 수준의 팀들을 상대로 얼마나 경기를 지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스쿼드의 질과 깊이 그리고 대샹의 경험을 종합하면 프랑스는 분명 결승 가장 가까운 팀 중 하나입니다. 우승 확률 약 17%, 레 블레이. 두 번째 별을 향한 도전은 현실적이고 강력합니다. 1위 스페인 우승 확률 약 22%. 현대 축구의 가장 진화한 형태, 무적함대의 귀환.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우승 후보 1위, 유로 챔피언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 현재 스페인이 메이저 대회와 어매치를 통틀어 기록 중인 연속 무패 행진의 경기 수입니다. 무려 33경기 연속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체감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세계의 모든 강팀들이 이 기간 동안 적어도 한두 번씩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잉글랜드도, 브라질도요. 그러나 스페인만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 팀의 이야기는 루이스 데라 푸엔테 감독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3년 스페인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데 라 푸엔테는 전임 루이스 엘리케의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실용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팀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스페인은 단순히 공을 점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상대가 낮게 수비 블록을 치면 빠른 패스로 공간을 만들고 상대가 높이 압박을 오면 그 뒤 공간을 이용하는 영리한 축구를 구사합니다. 팀의 두 기둥은 로드리와 페드리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는 20만 2324 시즌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임을 공인받았습니다. 단순히 수비만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경기의 흐름을 읽고 배포하는 능력, 위기 상황에서 팀을 안정시키는 능력, 그리고 간헐적으로 공격 기여도 훌륭하게 해내는 완성형 미드필더입니다. 페드리는 바르셀로나의 심장으로 좁은 공간에서의 기술적인 플레이와 공간 창출 능력에서 세대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선수입니다. 다니 올모, 파비안 루이스, 마르틴 수비멘디 등으로 구성된 나머지 미드필더진도 하나같이 세계 정상급입니다. 측면에서는 야만의 라민과 니코 윌리엄스가 빠른 드리블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댑니다. 수비에서는 로빈 르 노르만, 아이메리크 라포르트, 다니 카르바알 등이 견고한 블록을 형성합니다. 골키퍼 우나이 시몬도 큰 무대에서 검증된 선수입니다. 공격에서는 확실한 9번 스트라이커의 부재라는 약점이 지적됩니다. 모라타가 대표팀을 은퇴한 이후 누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정착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라민 야말의 햄스트링 부상 소식은 스페인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야말은 2024 유로에서 세계 최고의 무대에 16세의 나이로 등장해 폭풍 같은 활약을 펼쳤고 이제 그 기량을 더욱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만약 그가 완전한 컨디션으로 이번 월드컵에 나선다면 스페인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스페인이 우승 후보 1위에 선정된 이유는 단순히 실력만이 아닙니다. 팀 내 조화, 전술적 다양성, 선수들의 전성기 타이밍, 그리고 감독의 경험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노리는 스페인. 무적함대가 다시 한번 세계 정복에 나섭니다. 여기까지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TOP10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위 벨기에, 9위 노르웨이, 8위 네덜란드, 7위 독일, 6위 포르투갈, 5위 브라질, 4위 아르헨티나, 3위 잉글랜드,
2위 프랑스, 그리고 우승 후보 1위는 스페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회 개막전의 예측일 뿐입니다. 축구는, 특히 월드컵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매력이죠. 노르웨이가 홀란드의 활약에 힘입어 4강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16년 만에 우승을 꿈꾸는 스페인이 8강에서 충격적인 탈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과 설렘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회 우승팀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